빠방하이. 음식을 보면 문화가 보인다고 하죠. 이 세상에는 신기한 음식 문화들이 참 많습니다. 배달 문화부터 저세상 음주 문화까지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세계의 특이한 음식 문화 몰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엔 별의별 조합의 라면이 다 있는데요. 실험 음식의 선두주자 영국부터 살펴볼까요? 이건 죽순라면, 죽순과 블랙빈 소스의 조합이라 어쩐지 짜장면을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요. 맛은 짜파게티와 아예 다르다고 하죠. 뭔가 구수하면서 짭조름한 오묘한 맛? 네, 뭐 이런 라면도 있지만 영국에도 유명한 컵라면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팥누들.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컵라면 10위 안에 든 적도 있다고 하죠. 영국 음식이요? 진짜로 맛있다고요? 아니요. 영국 현지에서도 불호라는 반응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우와, 이건 브라질 바베큐 스테이크 맛인데요. 카레와 토마토 맛이 나면서 고수향이 더해졌습니다. 면도 두꺼워서 잘 익지 않아서 밀가루 맛이 나는데 고수향이 라스트팡. 거기다 식감은 끈적끈적. 다른 맛도 많다는데 기대는 안 되네요. 다음은 대만의 양파라면. 뚜껑을 열면 양파팩과 오일 소스가 들어있는데요. 빨간색은 찾아볼 수 없는 줏대 있는 간장 색깔. 이걸 먹어본 블로거의 말을 빗대자면 기름과 양파를 푼 물에 머리카락을 담궈 먹는 맛이라고. 대만에는 이런 기름라면이 많습니다. 밍밍한 게 기름의 감칠맛을 느낀다고 하네요. 너무 칙칙하다고요? 좀 컬러풀하게 가볼게요. 여기 두 개의 보라색 라면이 있습니다. 먼저 일본 버전. 비주얼이 나쁘진 않은데요. 토랑국수인데 이것도 맛이 밍밍하다고. 다음은 싱가포르 버전. 이건 코카라는 브랜드의 라면인데요. 면을 튀기지 않고 구운 게 특징. 특이한 건 면은 블루베리로 색을 냈는데 맛은 북경오리 맛이라고.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골계 라면. 오골계 육수와 고구마 전분 사리의 조합인데요. 세 종류의 스프. 이거 어째 불길합니다. 완성본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먹기 힘든 비주얼이네요. 중국 라면은 이렇게 생소한 재료에 이국적인 느낌이 많은데요. 이거 말고도 항아리 배추절임 소고기면, 전복 계란라면, 토마토 계란라면, 계란 계말라면. 중국 라면 특징은 풍성한 토핑인 것 같네요. 배달의 민족 우리뿐일까요? 배달을 논할 때 빼놓으면 서러운 도시가 있죠. 바로 인도의 뭄바이. 보기만 해도 숨막히는 인도의 러시아워. 복잡한 인파를 헤치고 나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발라라고 불리는 도시락 배달원. 도시락통이란 뜻의 다바, 배달하는 사람이란 뜻의 왈라의 합성어로 집에서 만든 도시락을 직장으로 배달해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매일 아침 각각의 가정에서 도시락을 수거한 후 도시락 주인에게 전달하는 건데요. 1890년에 시작되어 12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이 문화. 매일 20만 개 가까운 도시락이 배달될 정도로 대중적이죠. 가격도 무척 저렴해서 한 달 이용 비용이 $8 내외라고 합니다. 다발라 덕분에 직장인들은 점심에도 집밥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게 2020년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날로그식인데요. 도시락통에 표시된 건 색깔과 숫자뿐. 단지 이것만으로 도시락 주인과 목적지를 매칭한다고 합니다. 100% 수제로 진행되는 이 도시락 배달 서비스 믿을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배달 실수 확률은 1600만 분의 1로 기적에 가깝다고 하죠. 경제 전문지 포브스 역시 다발라의 배달 정확도를 99.9999%로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얼핏 보면 허술해 보일 수 있는데요. 간단한 색깔과 숫자로 표현하니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실수 없이 배달을 할 수 있다고 하죠. 여기서 궁금증. 사 먹으면 되지. 집밥에 왜 이리 집착하는 거지? 이런 문화가 대중화된 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소고기를 먹지 않는 힌두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슬람교, 양파, 마늘을 먹지 않는 자이나교도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인도의 특성상 매일 먹는 점심은 집밥 도시락을 먹는 문화가 정착된 겁니다. 사람이 직접 하는 일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이런 전통적인 직업이 아직까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맥도날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메뉴는 빅맥? 그런데 꼭 버거만 먹으라는 법 있나요? 맥도날드는 각 나라에 맞게 밥, 면, 수프 등 다양한 메뉴로 현지화했습니다. 먼저 말레이시아의 나시르막. 나시르막은 코코넛 밀크로 지은 밥에 멸치나 고기 등의 반찬을 곁들여 먹는 음식인데요. 이게 맥도날드의 나시르막. 말레이시아 맥날에선 어디서든 맛볼 수 있는 고정 메뉴입니다. 말레이시아에 나시르막이 있다면 태국엔 카프라오. 역시 쌀을 주재료로 한 메뉴인데요. 맥날표 카프라오는 소고기, 돼지고기, 치킨, 생선 등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 든든할 것 같네요. 다음은 코스타리카. 국민 음식인 갈라오 핀토를 응용한 맥핀토가 있습니다. 볶음밥과 콩을 곁들여 먹는 요리로 현지인들은 아침 식사로 즐긴다고 하죠. 맥날 밥 메뉴에 끝판왕이 있었으니 짜자잔. 따끈한 밥에 스팸 한 조각. 자취생의 영원한 동반자 스팸과 흰쌀밥. 하와이에서는 맥도날드에서 먹을 수 있다고요. 맥스팸 라이스와 에그. 진정한 맥모닝이네요. 필리핀에도 라이스 메뉴가 있긴 한데요. 심플하게 닭다리
허니치킨과 흰 쌀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밍밍해 보여도 은근 먹을만하다고 하네요. 이 치밥이 밍밍하다면 치파게티는 어떠신가요? 치킨과 토마토 스파게티의 조합. 필리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메뉴입니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맥날에선 덮밥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건 허니치킨 덮밥. 따뜻한 밥 위에 닭다리살과 양상추를 올리고 꿀 간장 소스를 뿌린 메뉴입니다. 이거 엄청 맛있고 든든하다고 합니다. 밥이 부담스럽다? 그럼 죽 먹으면 되죠. 이건 죽순 닭죽 삼계죽에 견과류를 넣어놓은 맛이라고 하네요. 죽을 파는 나라는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표 닭죽 부부르야 본죽 갈 필요가 없겠네요. 포르투갈은 죽 대신 수프. 비주얼 보이시나요? 시금치 수프와 그린 수프. 건강해 보이긴 하는데 전 다른 거 먹겠습니다. Anyway, 빠방이들은 맥도날드에 라면도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용기도 컵라면 스트입니다. 한 끼 간단하게 뚝딱하기 제격이라고 하네요. 오스트리아에서도 아시아풍 누들을 판매한 적이 있는데요. 커리 소스에 각종 야채 그리고 파스타면을 쉐끼 이렇게 보니 참 다양한 메뉴 많은 맥도날드. 우리나라에도 밥이랑 라면 들어오면 좋겠네요. 민초, 감자칩 샌드위치, 정어리 파이, 먹방으로 유명한 영국. 세상에서 가장 얇은 책은 영국 요리책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과연 급식은 어떨까요? 짜자잔. 네, 보기엔 이래 보여도 오늘과 같은 체계적 급식을 도입한 나라가 영국이라는 것. 때에는 1944년 전쟁이 잦았던 과거에는 징병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요. 수많은 청년들이 신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먹을 게 부족해서 영양실조를 달고 살았기 때문이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영국 정부, 영양사를 투입해 식단을 짜고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우유까지 무상 제공했다는. 덕분에 맛은 보장 못하지만 균형 있는 영양소는 섭취할 수 있었죠. 징병하려고 먹였다는 건데 조금 무섭네요. Anyway, 이렇듯 나름 최초였던 영국 급식. 머지않아 부실급식계의 최종 보스가 됩니다. 경제난에 시달릴 때마다 가장 먼저 삭감한 게 급식 예산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점점 급식 퀄리티가 떨어져서 지금의 상황이 된 겁니다. 급식 사진 좀 보세요. 우유는 예전에 사라지고 치킨 너겟, 감자튀김이 주메뉴가 된 지 오래였죠. 특히 치킨 너겟의 재료는 군용견이 먹는 음식보다 저렴했다는 소문이. 노답이었던 2000년대 초반, 급식판에 스타 셰프 제이미 올리버가 혜성처럼 등판합니다. 최고의 치료법은 음식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급식판을 아예 뒤집어 엎겠다고 자신했죠. 사진 보세요. 신선한 재료, 풍부한 영양소, 거기에 스타 셰프가 만든 맛있는 음식. 모든 면에서 정크푸드와 비교가 불가했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환영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아이들이 제이미의 음식을 전부 버려버린 것. 급식혁명이 시작한 지 몇 주 후에도 계속해서 버려졌다고 하죠. 이미 정크푸드에 길들여진 입맛 때문인 건데요. 많은 아이들이 급식 안 먹고 나가서 감튀를 사 먹었다고 합니다. 제이미 올리버 탄핵 운동을 벌인 애들도 있었다고. 올리버의 노력으로 영국 공립학교의 급식 문제는 일부 개선됐지만요. 여전히 영국 급식은 뜨거운 논란 속에 있습니다. 맛없기로 유명한 영국 음식, 급식으로 단련된 미각이 한몫한 것 같네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애주가의 나라 러시아. 맥주는 음료수 취급, 소주는 술 취급도 안 해주는 러시아. 술이라는 소리 들으려면 보드카 정도는 돼야 한다고 하죠. 보드카의 도수는 무려 40도인데요. 단어의 뜻 자체가 작은 물이라고. 어쩌면 러시아 사람들과 물보다 가까운 게 보드카이죠. 마시는 즉시 몸을 뜨끈하게 해줘서 추위를 이겨내게 해주고요. 소독제로 사용하질 않나. 두피 독소 제거용으로 샴푸에 몇 방울씩 뿌려서 쓴다고도 하네요. 심지어 아플 때도 보드카를 마신다는 사실. 감기에 걸렸을 때 후추를 뿌려 마시거나 온몸에 바른다고 합니다. 이러면 열이 확 올라서 감기가 낫는다고 하네요. Anyway, 이 독한 술 다행히도 영국처럼 맨입으로 마시진 않습니다. 러시아도 안주 문화가 발달했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안주는 절인 오이. 우리나라 피클보다는 덜 시고 덜 짜다고 하죠. 생 돼지 지방에 소금을 넣고 숙성시킨 쌀라도 많이 먹는데요. 보시는 대로 생 삼겹살을 그냥 씹어 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외에도 연어알, 살라미, 절인 버섯 등 나름 무난무난한 안주들. 이렇게 무난한 것만 있다면 소개 안 했겠죠. 맥주를 안주로 먹는 사람도 많다는 것. 무슨 말이냐고요? 말 그대로 보드카 안주로 맥주를 마시는 겁니다. 맥주가 보드카의 강한 맛을 중화시키고 좀 더 빨리 취해서 안주로 제격이라고. 여기서 잠깐! 러시아 맥주는 무려 15도입니다. 이쯤 되니 궁금해지는 해장법. 양배추와 오이 피클을 절인 수프 라쏘를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피클을 끓여 먹는다니. 러시아의 오이 사랑 대단합니다. 그래도 보드카 사랑엔 역부족이죠. 보드카를 해장술로 마시는 경우도 많다고. 와우! 역시 범접할 수 없네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과한 음주 때문에 남자 평균 수명이 북한보다 낮죠. 오늘도 한국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배달을 논하는데 우리나라를 빼놓을 순 없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배달 서비스가 독보적으로 발달한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문화이지만 외국인들은 항상 신기한 문화로 꼽는데요.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도시인 50가지 이후에 음식 배달이 포함될 정도이니 말 다 했습니다. 탑 클래스인 우리나라의 배달 문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원래부터 배달을 좋아했기 때문이죠. 한국의 배달 문화는 무려 250년 전 조선시대부터 시작됐다는 사실, 그리고 확인된 최초의 배달 음식은 냉면입니다. 가장 오래된 배달 관련 기록은 조선 후기 실학자 황윤석의 이재난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과거 시험을 본 다음날 점심에 일행과 함께 냉면을 시켜 먹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냉면은 고급 요리로 시험이 끝나거나 기념하는 날 먹었다고 하죠. 수요가 많다 보니 음식점에서는 배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진주의 기생들이 진주냉면을 배달시켰다는 기록도 있고요. 이원의 이마필기에는 순조가 달구경을 하다가 냉면을 사오라고 시켰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배달 인기템은 해장국. 해장국은 당시 효종갱이라고 불렸는데요. 직역하면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릴 때 먹는 탕이라는 뜻입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던 양반들이 속풀이용으로 배달했다고 하죠. 효종갱을 배달할 때는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습니다. 뜨거움을 유지하기 위해 누비 같은 솜으로 감쌌다고 하죠. 기록에 따르면 지금의 경기도 광주 인근에서 사대문까지 장장 28km, 거의 7시간을 이동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서비스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가야 하다 보니 배달원들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리를 제일 많이 쓰는 직업은 배달부이며 다리에 병이 나는 것이 가장 큰 공포라고 임무와 말했다고. 이렇게 시작된 배달 문화는 급속도로 발달하는데요. 1906년엔 신문에 배달 음식 광고가 첫 등장했고요. 1920년대에는 설렁탕을 배달시켜서 집에서 먹는 것이 인싸들의 필수 관문이었다고. 세월이 더 오른 후 배달 음식계에 절대 강자가 등장했으니 바로 짜장면. 이때부터 신속 배달이라는 단어가 대중화되며 배달은 떼놓을 수 없는 문화가 되죠. 역시 배달의 민족이라 칭할만 하네요. 라면의 원조는 아니었던 한국. 하지만 현 시점에선 엄청난 라면 왕국입니다. 2020년 한국은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이 79.7개로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자연스럽게 라면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져서 맛이며 퀄리티며 세계 최고 수준이 됐죠.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으니 어우동, 너구리, 찐라면, 비벼면, 이게 뭘까요? 바로 짝퉁라면. 이처럼 해외에선 한국 라면을 따라한 짝퉁 제품이 기승을 부립니다. 그중 가장 피해를 본 건 신라면. 신라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100여 개국에 수출된 대표적인 K푸드이죠. 이 때문에 짝퉁 제품도 넘쳐나서 현지인들은 구별하기도 힘듭니다. 이 둘 중 뭐가 진짜일까요? 네, 오른쪽입니다. 중국의 복붙 기술력 어마어마하죠. 해외에서 라면계의 루키로 떠오른 불닭볶음면, 2021년 판매량 35개를 돌파하며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역시 짝퉁의 마수에서 피해갈 수 없었죠. 중국, 일본, 동남아 할 것 없이 짝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천쇠 볶음면이라는 이상한 한국어까지 적어놨죠. 맛은 불닭볶음면의 달달한 맛이나 감칠맛을 뺀 미치게 매운맛이라고. 일본은 엄청 매워 한국 불닭맛이라고 써놨고요. 인도네시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 북한에서도 짝퉁이 나왔다고. anyway, 이렇게 모아보면 재밌지만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짝퉁의 낮은 품질로 브랜드의 이미지까지 실추될 수 있으니 시장에서 퇴출되면 좋겠네요. 높은 칼로리를 자랑하는 맥도날드, 빅맥, 상하이버거, 이건 그냥 다이어트 메뉴 수준입니다. 1000칼로리가 넘어가는 칼로리 폭탄들, 세계의 맥도날드엔 넘쳐나죠. 첫 번째 주자는 브라질, 이름부터 헤비한 빅테이스티 터보 베이컨입니다. 두툼한 100% 쇠고기 패티에 구운 베이컨과 크리스피 베이컨이 듬뿍. 몇 칼로리일까요? 1015칼로리. 빅맥 단품이 503칼로리인데요. 이거 하나가 빅맥 2개를 때려 넣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걸로 만족이 안 된다? 걱정 마시라고요. 핀체다 클럽하우스 버거는 1444칼로리, 2장의 패티와 핀체다 베이컨, 빵도 버터 풍미 가득한 브리오슈 번입니다. 버거를 다 먹었다고요? 피날레는 디저트로 마무리. 메가플러피 M&M은 1061칼로리, 세트로 먹었다간 인생 마무리하겠네요. 아직 놀라면 안 됩니다. 브라질은 체다 치즈에 베리베리 진심이라는 것. 먼저 체다 맥멜트 치즈, 두꺼운 체다 치즈가 패티를 위아래로 압박하고 있는데요. 야채는 구운 양파뿐. 치즈맛 하나는 확실히 느낄 수 있겠네요. 여기에 사이드로 체다 베이컨 맥링을
먹으면 되는데요. 양파링도 1000칼로리가 넘게 만드는 매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 맥날 화제의 신메뉴 체다 치즈컵. 녹인 체다 치즈가 무려 100g이죠. 이 치즈에 버거, 감자튀김 등 아무거나 담궈 먹으면 됩니다. 다 먹어도 절반이 넘게 남았다는 후문이. 와우! 브라질 말고도 칼로리 폭탄 메뉴는 넘쳐납니다. 이탈리아의 누텔라 버거, 독일의 초코 맥토스트, 오스트리아의 치즈 스틱 위드 크랜베리 딥. 한국에선 실패했지만 많은 나라 스테디셀러인 아이스크림 콜라. 다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음식의 진심인 나라 프랑스. 캐비어 같은 초화 음식에 마카롱 같은 달달한 디저트에 생각만 해도 군침 돕니다. 프랑스인들은 음식을 한입 한입 음미하며 먹는 걸 즐기는데요. 덕분에 코스 요리 문화가 발달했죠. 식전주인 아페르티프, 에피타이저 격의 앙트레, 생선 요리 푸아송, 고기 요리 비앙드, 디저트, 데세르 등등 보통 7개에서 많으면 10개 이상의 코스 구성을 자랑합니다. 물론 급식이라고 예외는 없는데요. 급식도 코스로 나온다는 사실 아셨나요? 대신 10개까지는 아니고 서너 개 코스로 축약했다고 하죠. 에피타이저, 메인 메뉴, 치즈, 디저트, 놓여있는 음식들을 선택해서 가져가는 방식인데요. 에피타이저 역할의 샐러드, 구운 연어나 고기 등 단백질을 챙긴 메인 메뉴, 디저트는 요거트, 과일 혹은 에클레르 같은 디저트까지. 프랑스 급식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치즈입니다. 프랑스 식탁에서의 치즈는 우리나라의 김치와 같은데요. 한 명이 한 해 평균 26.4kg의 치즈를 먹는다고 하죠. 급식에 꼭 치즈 하나는 들어간다고. 치즈가 따로 안 보이면 요리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알찬 구성의 프랑스 코스 급식. 천천히 식사하는 식문화답게 점심시간도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라고 합니다. 구내 식당에서 먹기 싫다면 집에 다녀와도 된다고 하죠. 야자도 없는데 점심이 2시간이라니 이건 정말 부럽네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많아진 펍 문화는 영국에서 시작됐다는 거 다들 아시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펍은 영국과는 다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각 잡고 마시거나 안주 먹으러 가는 느낌이라면 영국에서는 맥주 한 잔 가볍게 땡기는 곳, 대화하러 가는 곳,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카페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펍 크롤링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 펍, 저 펍 돌아다니면서 맥주 한 잔씩 마시고 대화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가벼운 느낌이다 보니 안주도 없이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 먹더라도 견과류나 스낵 같은 가벼운 안주를 먹는다고 하네요. 참 음식 욕심 없는 것 같은 영국. 그런데 도전 정신은 엄청나죠. 영국의 소름 돋는 비밀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민트 초코, 정어리 파이, 해기스, 오이 케이크 등 신기한 음식이 많은데요. 술도 여기서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째, 유니콘의 눈물. 유니콘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디자인인데요. 제품 출시 당시 수많은 유니콘들이 이 술을 만들기 위해 희생되었다 라는 문구로 제품을 홍보했다고 합니다. 물론 유니콘의 눈물은 안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매운 보드카. 술이 맵다고? 네, 이건 무려 매운 술입니다. 최소 10만 스코빌에서 높으면 50만 스코빌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청양고추가 1만 스코빌인 거 비교하면 상상이 되시죠? 안 그래도 도수도 높은데 매운맛까지 첨가된 이 술. 마시면 목이 녹아내리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먹다 죽어도 이상하진 않겠네요. 스코빌이 높을수록 해골 모양의 난리브루스를 추는 것이 특징이라고. 이 투명한 술은 뭘까요? 우유맛 보드카. 투명하지만 우유맛이 나는 신기한 보드카입니다. 커피나 크림 칵테일에 주로 쓰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건 깨와 팝콘 맛술. 깨와 팝콘과 술이라는 이 알 수 없는 조합. 진짜 맛이 짜다고. 뚜껑을 따면 짠내가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역시 영국 음식 중엔 민초가 가장 양반이네요. 인스턴트 라면을 얘기한다? 니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니신은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한 회사. 봉지라면의 원조인 치킨라면은 물론 세계 최초의 컵라면까지 개발했죠. 니신은 명실공히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 국가별 현지화를 하며 끊임없이 신제품을 출시하기 때문이죠. 다만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만든 거야? 생각이 드는 게 조금 많다는 것. 병만 라면으로도 유명한 니신 컵누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브로콜리 맛 컵누들. 독일을 겨냥해 출시한 헬시한 느낌의 라면인데요. 비주얼 보이시나요? 당시 샐러드 인기에 맞춰서 나왔다는데 이거 먹느니 그냥 샐러드 먹겠습니다. 다음은 필리핀 한정판 바초이 컵누들. 바초이는 돼지 내장에 말아먹는 고기국수인데요. 이걸 컵누들로 만들었습니다. 뭐 그래도 맛은 좋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싱가폴풍의 라쿠사 컵누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커리 컵누들. 이렇게 국가별 별미도 있지만 신기한 신메뉴도 쏟아집니다. 이건 뭔가요? 라면 위에 마요네즈 한 덩이, 베이컨 감자 마요라면, 베이컨
베이컨과 감자와 마요네즈의 조합, 실패할 수 없는 조합이죠. 여기에 별첨된 마요네즈 듬뿍 뿌려 먹으면 꾸덕꾸덕 혈관 폭격입니다. 타코를 좋아하는데 주변에 타코 가게가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간편하게 라면으로 드시라고요. 토마토, 체다치즈, 소고기, 양파 등 타코의 주재료가 어우러진 타코맛 컵누들입니다. 고기 매니아들 집중하세요. 이건 고기 때려박은 컵누들 미트킹. 고기 큐브 함량이 정말 높다고 합니다. 아니요, 럭셔리한 게 먹고 싶은데요. 그러면 상어 지느러미 맛 컵누들. 콜라겐이 무려 1000mg이나 들어갔다고. 진정한 자본주의 기업 니신. 덕후들도 놓칠 수 없죠. 40주년 기념으로 출시한 건담 컵누들 4종으로 출시했는데 사면 건담도 준다고. 드래곤볼 베지터 한정판도 나오자마자 완판됐는데요. 짱구도 나오면 좋겠네요. 이외에도 할로윈에는 생크림을 얹어 먹는 호박맛 컵누들, 치즈카레 컵누들, 우유맛 시푸드 컵누들, 랍스터 바베큐 컵누들, 녹차맛 컵누들까지. 이 조합은 뭐지? 싶은데 한 번쯤 먹어보고 싶네요. 춥기로 유명한 러시아. 이렇게 추운데 음식도 배달해주나요? 네, 물론 러시아에도 음식 배달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앱이나 전화를 통해 주문하면 되는데요. 다른 점은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 춥고 눈이 많이 내려서 등판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배달 가냐고요? 그냥 걸어갑니다. 모스크바 거리에서는 배달용 가방을 메고 걸어다니는 배달원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죠. 이외에는 자전거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역시 코시국과 함께 배달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는데요. 이때 함께 등장한 배달원이 있었으니 두둥. 속옷만 입은 배달원. 8,700원을 더 내면 속옷만 입은 배달원이 피자를 배달해준다고 하죠. 와? 놀랍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코시국 영업 휴업령으로 직장을 잃은 스트리퍼들이 음식 배달을 시작한 건데요. SNS에 퍼지며 엄청난 화제가 되죠. 이에 고용주인 시티피자 측은 요즘 노동시장에서 배달원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그 와중에 장갑과 마스크는 꼭 착용해서 코로나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고. 그리고 안전을 위해 보안 요원도 동행한다고 하죠. 역시 러시아는 놀랍네요. 빠방이들의 최애 맥날 디저트는 뭔가요? 저는 오레오 맥플러리. 한동안 꽂혀서 많이 먹었더랬죠. 이런 맥플러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둥. 말레이시아의 두리안 맥플러리, 홍콩의 파인애플 오레오 맥플러리, 풍선껌 스쿼시 맥플러리. 맛이 상상이 가시나요? 외국 맥날엔 신기한 디저트들이 넘쳐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실까요? 먼저 가볍게 러시아의 체리파이와 브라질의 바나나파이. 오, 달달 상콤하니 맛있겠는데요. 다음은 중국의 레드빈 파이, 팥파이라. 붕어빵 비슷한 맛이라 라고 하죠. 또 다른 팥 디저트인 홍콩의 녹차 팥케이크. 녹차와 팥 조합은 우리에게도 익숙하죠. 보라덕후들 집중! 여기 보라덕후들 난리나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 영롱한 보라색은 타로파이. 우리나라에도 출시했다가 난리 났었죠. 아쉽게도 단종. 또 다른 보라 메뉴는 필리핀의 보라보라 아이스크림, 치차 퍼플 템테이션. 비주얼이 미쳤는데요. 보컬 디저트는 일본의 멜론 플로트도 빼놓을 수 없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디저트. 그냥 아이스크림 아닌가요? No. 미국의 유명한 핫소스 브랜드인 타바스코와 콜라보한 메뉴인데요. 진짜 타바스코가 들어간 타바스코 아이스크림. 맛은 초코맛 반, 타바스코 맛 반이라는데 다행히 타바스코 특유의 새콤한 맛은 뺐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각국의 디저트 메뉴들. 잠깐 출시되었다 사라지는 이벤트성 제품도 많은데요. 금방 사라져도 좋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출시하면 좋겠네요. 복지가 좋으면 급식이 무료일 거라는 인식이 있지만요. 대다수 국가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OECD 중에서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국가는 스웨덴과 핀란드뿐. 복지의 나라답게 급식 퀄리티도 끝내주죠. 먼저 스웨덴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100% 무료급식을 제공하는데요. 놀라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급식이 점심에서 땡이 아니라 우유급식, 아침급식, 간식까지 포함된다고. 헐은 또 얼마나 좋게요. 이거 보세요. 돈 주고 사 먹어도 안 아까울 퀄리티죠. 생선과 고기 그리고 감자까지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스웨덴엔 우리나라 쌀밥처럼 빠짐없이 등장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크네케브레드.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지역의 전통빵인데요. 호밀가루로 만드는 크래커 식감이죠. 여기에 버터나 크림을 발라 먹거나 우유와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핀란드. 복지하면 핀란드도 질 수 없죠. 1948년부터 세계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왔습니다. 푸짐한 메인 요리와 야채 샐러드, 빵으로 탄탄지를 맞췄고요. 베지테리언 메뉴도 따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맛있어서 일반인도 식당처럼 돈을 내고 이용할 정도라고. 물론 가격도 저렴하다는 것. 특히 코시국대는 복지국가의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이동급식, 푸드 패키지 등장.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편하게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까운 장소를 지정해서 수령할 수 있게 했죠.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리조또, 파스타 같은 메인 요리, 과일과 채소로 구성됐다고. 스웨덴, 핀란드, 괜히 복지왕국이 아니네요. 물론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몇 군데 더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인도가 무상급식이라는 거죠. 1인당 GDP가 111위를 기록했는데요. 경제 상황과는 반대로 120만 개의 학교, 1억 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무상급식.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무상급식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도에서의 급식은 다른 선진국보다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90년대 한 해의 영양실조를 겪는 아이만 6천만 명 이상, 무려 전 세계 영양실조 어린이의 3분의 1의 수치였죠. 또한 돈을 벌기 위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초등학교도 중퇴하는 아이들이 많아 문맹률이 높았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학교에 부르기 위해 1995년 본격적으로 무상급식을 도입한 거죠. 다만 앞에 두 국가처럼 퀄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메뉴가 다양하진 않고 보통 한 가지인데요. 카레 같은 메인 하나에 밥이나 난을 곁들여 먹는 게 일반적이죠. 신기한 점은 바닥에 그냥 철퍼덕 앉아서 먹는다는 것. 광장이 없으면 복도에 일렬로 앉아서 먹습니다. 인도답게 숟가락은 아예 안 주는 경우가 많아서 손으로 먹는 게 흔하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문화와는 너무 달라서 신기하네요. 보통 술 많이 마시는 나라 하면 떠오르는 나라, 러시아, 한국, 아프리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중 우간다는 술을 정말 많이 마시는데요. 대낮인데 취해서 드러누워있는 사람들 보이시나요? 우간다는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10위 안에 들어가기도 했죠. 맥주는 밍밍한 물 같아서 술 취급도 안 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여기저기 치이는 맥주. 그럼 우간다 사람은 뭘 마실까요? 바로 와라기. 이건 노간주 열매로 만드는 술인데요. 도수가 어마어마해서 500cc만 마셔도 기절한다고 하죠. 여기서 소름인 포인트는 직접 만들어 마신다는 것. 그 독한 술을 무한 생산이 가능하다 보니 작년 한 해에만 와라기 때문에 50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죠. 이렇게 직접 만들어 먹는 술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 술. 한국의 주식은 쌀, 아일랜드는 감자, 아프리카의 주식은 열대과일, 그 중에서도 바나나입니다. 품종도 굉장히 다양하고 요리용과 디저트용으로도 나눌 수 있어서 바나나는 식량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물론 술로도 인기가 좋았죠. 바나나 술은 아프리카 많은 국가의 식탁에 올라오는 인기 술이었습니다. 막걸리 비슷한 맛인데 좀 더 달달하다고 하네요. 술을 사람만 마시냐? 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도 술을 마십니다. 코끼리가 좋아하는 열매 마룰라, 망고랑 비슷한 과일인데요. 그냥 먹으면 망고 맛이지만 떨어져서 터지면 발효가 급속도로 진행된다고 하죠. 그걸 먹으면 취기가 도는데 그 맛에 중독돼서 일부러 떨어뜨려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걸 먹고 비틀대는 코끼리도 한둘이 아니라고. 남아공에서는 마룰라 열매를 이용해 아마룰라라는 술을 제작했는데요. 라벨에 코끼리를 새겨넣었다고 하죠. 먹으면 취하는 과일이라니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과자인지 식사인지 알 수 없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초콜릿 비빔면이 있다면 먹어보고 싶은가요? 누둥. 그걸 실현한 초콜릿 야끼소바. 포장부터 다 초콜릿이다. 존재감 뿜뿜합니다. 개봉. 면에도 초콜릿을 입힌 건지 오픈하자마자 달달한 초콜릿 향이 샥. 마요네즈 대신 초코소스, 활용점정 초코칩까지. 간장국수에 초콜릿 비벼먹는 맛이라네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초콜릿 라면으로도 충분한데 여기 또 한 번 선을 넘습니다. 쇼트케이크가 라면으로 나왔다고요. 바닐라풍 마요네즈와 딸기칩이 듬뿍, 알록달록한 토핑. 이거 예쁜 비주얼이네요. 단짠단짠에 가끔 새콤함이 튀어나오는 맛이라고 합니다. 초콜릿 야끼소바보단 낫다고 하네요. 초코에 케이크까지 비볐으니 이번엔 감자칩도 비벼볼까요? 프링글스만 라면 두 가지 맛으로 사워크림엔 어니언과 할라피뇨엔 어니언입니다. 비비면 프링글스 향이 진동을 하는데요. 이왕 먹는 거 같은 맛의 프링글스 감자칩을 얹어주면 금상첨화겠습니다.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대망의 하이라이트, 요구르트 라면. 요구르트에 토마토를 더한 토마토 요구르트 맛과 카레 요구르트 맛. 이렇게 맛을 상상하기 힘든 디저트 라면들. 라면에 중독됐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먹으면 라면에 정뚝 떨어질 것 같네요. 대부분의 산업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지만 나날이 성장하는 배달시장. 한국에 배민이 있다면 중국엔 메이트환이 있습니다. 중국의 신경제로 불리며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배달 라이더는 1000만 명에 달한다고 하죠. 더 빠른 배달이 주요 키워드로 대두되면서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라이더는 저승사자와의 경주라고 할 만큼 고위험군 직업이 됐죠. 이건 배달업체의 엄격한 규칙 때문인데요. 단 1분도 늦어선 안 되고요. 시간을 어길 경우 수당의 20에서 80%가 깎이는 건 물론
물론 본인 포함 동료들의 평점까지 낮아지는 시스템. 이렇다 보니 배달 시작 전 단체 기합은 기본. 음식점에서 음식을 조금이라도 늦게 주면 시비가 붙고요. 내 주문을 다른 사람이 채간 경우엔 큰 싸움으로 번집니다. 콜 하나라도 더 받아야 하니 어디든지 가는 것도 국룰. 요트에도 배달해주고 심지어 보트를 타고 건너가서 배달하는 정성도 발휘합니다. 늦을 것 같으면 그냥 지붕 위를 뛰어다니는 경우도 많다고. 이게 교통체증을 피하는 방법으론 최고라고 하네요. 와, 스파이더맨이 따로 없네요. 배달 시간에 대한 압박으로 논란이 커지자 업체들은 대안을 내놓습니다. 주문 시 주문자에게 5분 또는 10분을 더 기다려줄 수 있다 라는 선택지를 주는 것. 이걸 안 누르면 나쁜 사람 되는 느낌이겠네요. 업체 책임을 고객으로 돌린다면서 엄청 욕먹었죠. 반면에 호평을 받은 대책도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음식 보관함. 음식을 직접 수령할 필요 없이 도착하면 내려가서 가져오는 방식인데요. 최근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대면 접촉 방식인데다가 직접 올라가지 않아도 되니 배달거리도 짧아졌다고 하죠. 아주 조금 우리나라에 도입해도 좋을 것 같네요. 빅맥 뺨치는 대표 메뉴 불고기 버거. 우리나라만의 로컬 메뉴라는 거 아셨나요? 더블 불고기 버거, 에그 불고기 버거, 핫 불고기 버거. 종류도 참 다양하게 나왔죠. 세계 맥도날드엔 이런 나라별 한정 메뉴들이 많습니다. 신기한 한정 메뉴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중국. 짜자잔. 이게 뭔가요? 스팸 오레오 버거. 빵 사이에 스팸 2장과 오레오 조각을 듬뿍 올리고 마요네즈를 바른 구성입니다. 작년에 40만 개 한정 판매했는데요. 싫어하는 사람에게 대접해야 할 음식이라는 반응이 주르르였죠. 이건 그린버거와 레드버거. 앵그리버드의 영화 개봉을 기념하기 위해 출시된 버거로 주인공의 레드 색상과 악당의 그린 색상으로 폭풍 마케팅을 했습니다. 맛은 치킨버거와 다르지 않게 맛있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블랙버거와 화이트버거 그리고 이 둘을 섞은 회색버거도 있습니다. 화강한 버거라고 놀림당했다고. 다음은 일본. 돈가스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맥날에서는 이걸 신메뉴로 만들었습니다. 돈가스 버거라고 하네요. 다음은 싱가포르. 한류 열풍이 대단하기로 소문난 이 나라. BTS 세트도 불티나게 팔렸죠. 그보다 훨씬 전에도 K버거가 있었습니다. 이건 서울 스파이시버거. 고추장 베이스의 매운 소스를 사용한 한국 스타일 버거인데요. 사랑해, 맛있어, 대박 등의 한글로 홍보하고 CF에서도 오빠 멋있어 등의 한국어 대사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사이드로 김치 쉐이크도 있었다고. 말레이시아에선 한류 열풍에 힘입어 꽃보다 남자를 패러디한 꽃보다 햄버거. 별에서 온 그대를 따라한 그릴에서 온 그대를 출시했었다고 하죠. 이번엔 바다 건너 북미 지역으로 가볼까요? 캐나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여름마다 판매했다는 이 메뉴 랍스터 버거. 비주얼만 봐도 군침이 도는데요. 인기는 너무 좋았지만 랍스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단종됐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인도의 맥커리, 태국의 커리버거, 독일 소세지버거, 포르투갈 맥 비파나, 맥립버거까지 전세계 맥도날드 도장 깨기 하고 싶네요.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생소한 우리나라 급식. 대체 뭘로 만든 건지 감도 못 잡겠다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엔 너무나 이색적인 세계의 급식들 한번 살펴볼게요. 아프리카에도 급식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급식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긴 합니다만 음식이 풍족하지는 않은데요. 한 대야에서 한 줌씩 배급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죠. 간소하게 죽도 자주 먹는다고. 이건 아프리카 기니 학생들이 먹고 있는 채소밥. 아침에는 요구르트 같은 발효음료를 마신다고 합니다. 체코의 급식 메뉴는 꽤나 다채롭습니다. 가장 많이 먹는 메뉴는 이 사진. 체코 전통빵을 곁들인 단골 메뉴입니다. 이건 당근과 비슷한 구성의 당근 소스와 소고기가 주재료이네요. 이외에도 크림 시금치와 감자 뇨끼, 완두콩과 버터 감자를 곁들인 치킨 스테이크, 빵을 얹은 바닐라 푸딩도 있네요. 체코와 가까운 나라 독일. 고퀄 비주얼의 수제버거와 고구마 프라이즈입니다. 당연히 소시지도 단골 메뉴 중 하나이죠. 종종 돈가스와 비슷한 커틀릿도 나온다고 하네요. 역시 독일은 고기 러버. 고기가 안 나오는 날엔 파스타를 먹는데요. 그린 올리브에 토마토 소스 파스타, 과일 샐러드. 이 정도면 파티 수준인데 이외에도 이색 메뉴는 넘쳐납니다. 파스타가 주식인 이탈리아 급식, 얇은 옥수수빵에 삶은 달걀과 토마토가 전부인 과테말라 급식, 치킨 크로켓과 노란 콩스프의 쿠바 급식. 모아보니 더 신기하네요.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 술 문화도 우리와 묘하게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가장 다른 부분은 술을 여러 종류로 마신다는 것. 우리나라는 소맥을 마시더라도 한 자리에서 같은 주종으로 마시는데요. 일본은 맥주 마셨다가 사케 마셨다가 하이볼 마시다 이번엔 츄아이로. 한 술자리에서만 몇 종류를 바꿔 마신다고 하죠. 이는 음식을 조금씩 다양하게 맛보는 이자카야 문화 때문인데요. 여러 안주에 맞춰서 술도 다양하게 바꿔준다고. 여기서 예외는 첫 잔. 술자리는 맥주 한 잔으로 시작하는 게 기본입니다.
맞습니다. 본게임 시작하기 전에 목을 시원하게 적셔주는 건데요. 목을 산뜻하게 해줘서 안주 먹을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 운동이 끝났다? 그러면 취향에 따라 마구 바꿔 마십니다. 맥주, 소주, 끝 아닌가요? 아닙니다. 맥주, 사케, 탁주 등 자주 마시는 술 종류만 몇십 개에 달하는데요. 이외에도 영양이 풍부한 귀뚜라미 맥주, 우주정거장에서 키운 보리로 만든 우주보리 맥주, 별의별 신제품들이 해마다 쏟아져 나옵니다. 이래도 종류가 부족하다? 그러면 쉐끼 위스키와 탄산수를 섞은 하이볼, 위스키 대신 일본 소주를 섞은 슈아이, 소주에 따뜻한 물을 섞은 오이와리, 소주를 녹차에 섞은 료크차와리, 섞어 마시는 술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물론 다양하게 마시려는 이유도 있지만 일본 소주는 무려 40도, 그냥 마시면 요단강 갈 수도 있으니 중화해서 마신다고 하죠. 이렇게 여러 종류 다양하게 맛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피자, 햄버거, 치킨, 핫도그, 높은 칼로리로 혈관을 폭격하는 아메리칸 스타일 피자와 라면이라니 상상이 안 되는 조합인데요. 이걸 해냅니다. 파키스탄의 피자만 라면, 라면 사료와 가루 스프, 단출한 구성인데요. 어떤 맛이 날까요? 짜자잔. 와우, 막 먹고 싶은 비주얼은 아니네요. 굉장히 닝닝해 보이는데요. 냉동 피자의 향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다음은 세르비아의 치킨 피자만 라면. 이건 오일 소스가 추가된 비빔라면입니다. 국물이 없어서인지 쫄깃쫄깃하고 꽤 맛있다고 하네요. 인도의 피자만 라면도 뒤지지 않는데요. 피자처럼 여러 토핑까지 더해주면 피자 대체용으로 이보다 훌륭한 게 없다고 하죠.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햄버거 라면도 나왔다는 거 아셨나요? 미국에서 드물게 만들어 먹는 레시피 중 하나인데요. 이게 제품으로도 나왔다는 사실. 바로 치즈 햄버거 라면. 어디서 만들었게요? 네, 니신입니다. 자매품으로 핫도그 라면도 있다고. 또 다른 일본의 유명 브랜드 마루찬, 햄버거와 프라이드 치킨만 라면을 각각 출시했는데요. 프라이드 치킨 맛에는 건조 치킨이 들어있을 정도입니다. 역시 라면으로 별거 다 하는 일본답네요. 아직 아메리칸 스타일 안 끝났어요. 우리 포뇨가 무지 좋아하는 햄, 이 라면과 비슷한 라면이 있었으니 영국의 베이컨만 라면. 실제로 베이컨이 들어있진 않지만 베이컨향 시즈닝이 듬뿍 포함되어 있어서 의외로 훌륭한 맛이라고 합니다. 베이컨 쓱쓱 구워서 계란 프라이까지 올려 먹으면 너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라면은 샬롯 데리야끼인데요. 멕시칸 스타일이지만 데리야끼 맛이고 미국에서 팔리는 말레이시아가 만든 라면. 이게 무슨 일이죠? 소스도 4가지. 결과물은 역시 알기 힘든 맛이라고 하는데요. 빠방이들은 아메리칸 스타일 중에서 뭐가 제일 땡기나요? 베이컨만 라면은 한 번쯤 먹어보고 싶네요. 보는 것만으로도 살찌는 것 같은 칼로리 폭탄 메뉴들. 빵 있지, 고기 있지, 야채 있지. 탄탄지 슈퍼푸드 아니냐고요? 세트로 먹지만 않으면 살 안 찐다, 건강에 특히 나쁠 건 없다, 이런 쉴드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는 오랜 시간 동안 정크푸드로 불려왔습니다. 괜히 먹으면 죄책감 들고 그렇잖아요. right? 죄책감 느끼지 마시라고 헬시 메뉴들을 내놓기 시작하는데요. 저칼로리 메뉴부터 야채 사이드까지 세계 맥도날드의 헬시 메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홍콩의 메뉴. 이건 그냥 브로콜리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냥 브로콜리.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은 찐 브로콜리를 판매했었다고 하네요. 이에 대적하는 중국의 메뉴. 그냥 사과. 이건 지금도 메뉴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엔 없지만 해외 맥날에선 샐러드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맥샐러드 쉐이커. 마구 흔들어 먹으면 되는 간편한 샐러드라고 하죠. 과일 샐러드와 호두 요거트 조합도 있었는데요. 인기가 없어서 사라졌다고. 다음은 너겟 시리즈. 이건 양파 너겟. 그냥 너겟 먹는 것보단 건강하겠죠. 여기서 조금 더 건강해진 메뉴. 이탈리아의 시금치 너겟. 시금치와 파마산 치즈의 조합입니다. 그냥 치킨 너겟 먹고 시금치 먹어야겠네요. 영국에도 헬시한 메뉴들이 많습니다. 우유도 평범한 우유가 아니라 유기농 우유이고요. 출출할 땐 당근 한 봉지, 아니면 사과와 포도 한 봉지, 야채 텐더를 다시 야채로 감싼 또띠아랩. 역시 영국 음식은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땅덩어리 넓기로 소문난 미국. 고시국 때문에 배달 문화가 발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 음식, 피자 외엔 황무지나 마찬가지였죠. 이런 미국에서 피자 배달 시대를 연 건 도미노 피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유행했던 30분 배달 보증제. 이걸 도미노 피자에서 처음 시작했는데요. 시간을 어길 경우 피자값을 할인해주거나 아예 받지 않았죠. 이 덕에 도미노 피자가 글로벌 브랜드로 급성장했다는 것. 오, 미국 가면 도미노 피자 시켜야겠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역. 우리나라처럼 배달시켰다간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팁 문화 때문인데요. 피자를 시키면 배달료도 줘야 하고 팁도 따로 줘야 합니다. 배달료를 냈는데 왜 팁을 또 줘야 하지? 우리나라와는 달라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덕분에 가끔 훈훈한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이건 90세 배달원 유이 할아버지의 사연. 미국 유타주에 거주하는 벨디즈 부부는 한 가게에서 피자를 주문합니다. 그때 배달 온 건 백발의 유이 할아버지. 사회보장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주 30시간씩 피자 배달을 한다고 하죠. 하지만 고된 노동에도 늘 밝은 미소로 부부에게 웃음을 줬는데요. 부부는 할아버지에게 감동받아 일부러 이 피자 가게에서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부부의 집에 배달 온 할아버지. 팁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그 팁은 무려 1,500만원. 항상 웃으며 배달하는 할아버지를 위해 벨디즈 부부가 팔로워들과 거액을 모금한 거죠. 부부는 할아버지의 미소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셨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요즘 배달로 사건 사고도 참 많은데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도 많아지면 좋겠네요. 한국 식판에 꼭 등장하는 쌀밥.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우리 말고도 밥심으로 공부하는 나라가 많은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태국. 태국은 급식에서 압도적으로 덮밥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제육볶음과 같은 비주얼에 돼지고기 덮밥, 온갖 야채가 다 들어간 채소볶음 덮밥, 오이와 콜드플라워를 곁들인 달걀두부 돼지고기 장조림 덮밥, 가끔 특식으로 돼지고기 국수가 나오기도 하죠. 디저트로는 이렇게 생긴 코코넛 맛 젤리가 있다고 하네요. 타코만큼 쌀도 즐겨 먹는 브리또의 나라 브라질. 그래서인지 브라질 급식엔 어지간해서는 밥이 빠지지 않습니다. 흰밥이나 볶음밥에 신선한 과일과 야채가 반찬으로 나오는데요. 쌀만큼 필수템인 콩.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싱가포르의 급식도 풍성한 반찬을 자랑합니다. 우리나라 급식이 떠오르는 비주얼인데요. 멸치볶음을 자주 먹는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밥과 계란 프라이, 나물, 비슷한 반찬까지 익숙한 느낌이죠. 이건 생선튀김과 피시볼, 스크램블 에그를 더한 덮밥, 디저트로 나온 바나나 케이크와 따뜻한 우유까지 알찬 구성이네요. 일본은 급식도 정갈합니다. 이미 세계에서도 맛있고 건강한 급식으로 정평이 나 있죠. 이런 사진.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급식 레시피 책이 발간될 정도라고 하네요. 밥이 나오는 나라 급식은 먹기 좋겠네요. 술을 자유롭게 마시는 것 그 자체가 금지된 나라도 많습니다. 마시다 걸리면 곤장에, 심하면 사형 선고까지 받는다고? 21세기인 지금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요. 이슬람 문화권엔 금주국가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대부분 조건부 금지라는 것. 마시는 건 되는데 구매 및 소유만 금지라든지 이슬람교도만 금지라든지 특정 지역만 금지하는 곳도 있죠. 하지만 절대적인 금지 왕국이 있었으니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여기서는 술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려 외국인에게도 짤없다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74세의 고령의 영국인 사업가가 집에서 술을 담갔다는 이유로 350대의 태형을 선고받았죠. 이렇게 술에 엄격하다 보니 부자들은 해외에 술 마시러 나간다는 썰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원래 술을 안 마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원래는 애주가 문화에 가까웠죠. 하지만 무분별한 음주로 인해 폐해가 심해지고 7세기쯤 무함마드가 술을 아예 금지해버리기에 이릅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술이 없어진 대신 대체 음료가 급부상하는데요. 그건 바로 커피. 카페인이 사람을 각성시키고 계속 예배할 수 있게 해서 마시도록 장려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동에서 커진 커피 문화가 유럽으로 전파된 건데요. 그 이후 유럽도 차만큼 커피 문화가 발달하죠. 금주 문화가 커피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니 신기하네요.